그 다음에 나온 것이 렌즈를 3매 사용하는 아포크로메트 방식, 아포 굴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포크로메트 혹은 아포크로매틱 방식의 굴절 망원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 3장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빛이 통과하면은 거의 모든 파장, 원래는 이제 빨강, 파랑, 그리고 중간에 몇몇 파장에 대해서 초점이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대체로 아포크로매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 초점이 잘 맺어요. 그냥 유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특별하게 분산율이 낮은 그런 유리들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ED나 SD나 플로라이트 같은 렌즈를 쓰는데, 이런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굴절 망원경이 돼요. 근데 비싸죠. 반사 망원경은 같은 구경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런 유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만 깎아내고 코팅하면 되는데, 렌즈는 이게 3개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깎고 얘는 이렇게 깎고, 그럼 가공해야 될 면이 6개가 되죠. 그리고 재료도 3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굴절 망원경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아무래도 안시관측용으로 고급 아포크로매틱 굴절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쨍하게 잘 보여요. 별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행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물론 대구경 반사랑 비교하자면 대구경 반사가 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의 토성이나 목성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굴절 망원경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굴절 망원경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굴절 망원경은 아무래도 안시 관측을 생각한다면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요새는 사진용 경통에는 이런 아포크로매틱 굴절 망원경을 사용하고요. 안시 관측에는 대형 반사 망원경을 사용하는 게 어떤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아포크로매틱 렌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3장의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이 면의 공률을 조정하던가 해서 망원경의 어떤 여러가지 수차를 제어하게 되는데, 이 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렌즈를 구별하기도 해요.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에어스페이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렌즈끼리 딱 붙어 있고요. 이 기름을 넣으면은 오일 스페이스드라고 얘기를 해요. 다카시 같은 브랜드는 주로 에어스페이스를 추구를 하고요. 특히 이제 다카시 토와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무거운 굴절 망원경인데, 토와 같은 경우는 넓게 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설계로 되어 있어서 화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여기다 오일을 채워 넣는 방법은 오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렌즈를 2장을 쫙 붙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오일 때문에 표면 장력에 의해 가지고 붙어버려요. 거의 붙어버리다시피 해서 잘 떨어지진 않고요. 오일이 새거나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제작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거 오일이 샜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가진 망원경은 새지는 않고 있고요. 굉장히 상태가 좋게 이렇게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스페이스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 면에 약간 흠이나 그런 결함 같은 게 있어도 오일이 잘 이제 그 부분에 침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티가 안 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스페이스에 비해서 이 렌즈 간격이 굉장히 좁고 거의 하나의 렌즈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냉각 시간이 굉장히 짧죠. 보통 망원경은 실내에 있다가 우리가 바깥으로 꺼내면은 바깥 온도와 이 렌즈의 그 온도를 정확히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못 맞추겠죠. 그래서 바깥 온도가 이 정도 수준일 때 망원경의 온도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그런데 오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 줄어들겠고요. 에어스페이스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면 렌즈부터 천천히 차가워지면서 뒷면 렌즈까지 완전히 차가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즉 제 시간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색수차가 적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면요, 한 장만 그릴게요. 한 장만 그리고 이거 앞으로라고 가정을 하죠. 기존에 이렇게 빛이 뒤에 가서 이렇게 쭉 맺히는 이런 렌즈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색수차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아주 짧은 거리에서 초점을 맺는, 초점거리가 아주 짧은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초점거리가 아주 짧다는 것은
초점비가 작다는 거죠. F넘버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F넘버가 작다라는 것은 노출 시간이 적어도 많은 빛을 담아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촬영용 망원경으로 아포렌즈가 들어간 굴절 망원경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자, 이제 굴절 망원경 메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굴절 망원경, 특히 아포크로매틱 굴절 망원경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주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트로피직스죠. AP라고 흔히 줄여서 쓰는데, 아스트로피직스는 1975년도부터 망원경 비즈니스를 시작한 그런 회사예요. 나사에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놨 저분산 유리를 가지고 굴절 망원경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최초고요. 그 이후로 몇 번의 굴절 망원경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타파이어 시리즈 같은 것이 이제 사진용 굴절 망원경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현재 스타파이어 GTX 130mm짜리 굴절 망원경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해놓고 한 10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주문을 넣어놨는데 언제 연락이 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보다 좀 작은 스토어웨이라는 92mm짜리 굴절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몇 년 기다려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롤랜드 아저씨라는 분이 여기 사장인데, 연세가 좀 있으셔서 10년 뒤? 그분이 과연 이 망원경을 완성시켜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파이어 GTX 130mm는 미국 돈으로 $6,900 정도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경쟁사 제품보다는 조금 저렴한 느낌인데, 그래도 1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텍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텔레스코프 엔지니어링 컴퍼니라는 회사고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여기 사장은 이제 유리라는 분인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대형 망원경을 수입해다가 미국에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굴절 망원경 140mm, 160mm, 180mm, 200, 또 250mm 이렇게 5종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망원경 말고는 나오지 않아요. 250mm 같은 경우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큰데, 얘 같은 경우 국내 어딘가에 한 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TC 망원경은 7,400불, 140mm 기준입니다. 7,400불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회사에 텍 140FL이라는 굴절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돈값은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뷰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텔레뷰는 나글러라는 아이피스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피스 전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고급 굴절 망원경이 나오고 있어요. P127이라는 이런 시리즈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발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하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TC 망원경을 살 때 이 제품을 조금 고려를 해봤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사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혹시 텔레뷰 유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럽에는 고급 굴절 망원경,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CFF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80mm 제품부터 200mm 제품까지의 굴절 망원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굴절뿐만 아니라 카세그레인 계열의 그런 망원경도 반사 망원경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만만치 않아요. 140mm 기준으로 6,496유로를 받으니까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7,600불에서 7,700불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 대비는 상당히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역시도 국내에서 어떤 제대로 된 사용기를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미국 유저들이 많은 클라우디나이트 같은 데 가도 CFF 망원경은 미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수입관세가 많이 붙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미국 브랜드보다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역시도 성능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APM은 독일에 있는 망원경 제작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망원경 판매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는, 뭐 둘 다 곳이니까요. 그런 곳이고요. APM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생산한 엘조스라는 렌즈가 있고요. 이 엘조스 렌즈를 사용한 굴절 망원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2매짜리 세미 아포크로메트 렌즈도 APM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망원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타카하시죠. 영어로 그냥 짧게 탁, 미국 애들 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카하시는 아주 옛날부터 고급 망원경, 특히 고급 굴절, 고급 반사, 그리고 괜찮은 적도위를 생산하는 회사로 정평을 날렸었어요. 적도위 같은 경우는 요새 좀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망원경 제작에서는 여전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카시 망원경 중에서 이제 유명한 굴절 망원경을 치자면은 뭐 라인업이 4개 정도 있는데요. FSQ가 있고요, 토와가 있고, TSA가 있고, 그리고 F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FSQ는 사진용 패치벌 경통이라고 해가지고 보정 렌즈를 끼지 않고도 굉장히 플랫한 쌍을 만들어줘서 사진 촬영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굴절 망원경 시리즈고요. 토어는 사진 안시 둘 다 겸비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굴절 망원경이에요. 크기도 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TSA는 토어를 염가형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TSA를 잠깐 가지고 있던 적이 있어요. 구경이 좀 작아가지고 좀 쓰다가 뭐 금방 팔았습니다만은, 이 TSA가 보여주는 화질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굉장히 별이 점으로 쨍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다카시 굴절을 살 일이 생긴다면은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이렇게 저렴한 거는 FC 시리즈, FC60이나 뭐 FC100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두매로 되어 있고 플로라이트 렌즈와 일반 유리 이렇게 각각 한 장씩 사용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카시도 요새는 FSQ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밖에 명품이라고 한다면은 독일의 짜이스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굴절 망원경 생산 안 하죠. 굉장히 옛날부터 생산을 안 했고요. 생산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이게 뭐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옛날 기술로 만든 굴절 망원경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망원경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나오는 이런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도 과연 성능이 좋은지는 한번 뭐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펜탁스가 있죠. 펜탁스 굴절 망원경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가의 제품이었고요. 근데 펜탁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체 망원경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술 특허의 일부는 빅센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펜탁스의 아이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리코에서 생산을 하죠. 복사기 회사. 또 디지털 카메라 만드는 그 일본의 리코에서 하고 있고요. 펜탁스는 이제 굴절 망원경 더 이상 생산 안 하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은, 혹시 중고로 나온 제품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펜탁스 아이피스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피스입니다. 아주 잘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야이컵 올라오는 느낌, 이런 것도 좋고요. 제가 나중에 아이피스 체험 극과극이라는 동영상을 만들 생각인데 거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좀 최상위급 망원경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그 밑에급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빅센이라는 제품이 있죠. 빅센이라는 브랜드. 제가 빅센 망원경이 굉장히 학교에 많이 퍼졌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빅센은 다카시보다 약간 좀 한 수 아래 그런 브랜드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만듦새가 그렇게 나쁜 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다카시만큼 이렇게 탄탄한 느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빅센 제품의 일본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많이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빅센에서 나온 예전의 적도이들이 가성비도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가격도 좋은 적도이가 나오면서 빅센 적도이도 많이 시장에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품은 보그. 보그라는 거는 원래 장난감 회사인 그 토미에서 만들었던 망원경 브랜드예요. 보그는 조립식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반부도 바꾸고 경통도 바꾸고 뭐 렌즈셀도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망원경이었고요.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얼마 전에 보그에서 또 패치발 계열의 경통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윌리엄 옵틱스라는, 줄여서 WO라고 쓰는데, 윌리엄 옵틱스라는 제품도 있죠. 윌리엄 옵틱스는 주로 OEM으로 망원경을 많이 가져오는데, OEM을 하지만은 좀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똑같은 망원경을 윌리엄 옵틱스, 뭐 ABC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뭐 브랜드만 바꾼 그런 제품을 팔고 있다고 한다면은 윌리엄 옵틱스 같은 경우는 음창적으로 디자인을 좀 바꾼다든지 어떤 기구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옵틱스 제품도 저도 이제 예전에 잠깐 쓴 적이 있었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진용 단전점 굴절망을 찾으신 분들은 윌리엄 옵틱스 제품들이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자면 중국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중국에 뭐 스카이워처 그런 브랜드도 있고 뭐 샤프스타 이런 브랜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자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파는 회사, 스카이워처 같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샤프스타 같이 자사 브랜드 제품의 판매나 홍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 OEM으로 많이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샤프스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굴절망원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샤프스타의 그 서브 브랜드로 아스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망원경을 이제 아스카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만듦새도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 다음에 보여드릴 게 바로 아스카에서 나온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익스플로러 사이언티픽이라는 브랜드도 아프 망원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드에서도 나와요. 근데 미드 같은 경우는 슈미트 카세그레인 망원경은 역사가 긴 브랜드다 보니까 굴절은 그렇게 제품이 많지 않고요. 오히려 태왕 망원경을 많이 팔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미드랑 비슷한 그 셀레스트론도 자체 생산하는 아포크로매틱 굴절은 없습니다. 지금 뭐 보급형으로 아크로매틱 굴절 망원경을 판매하고 있고요. 자, 이상 아포크로매틱 굴절 망원경 생산하는 브랜드 몇 군데 알려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대충 찾아보시면은 국내에서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대, 또 구경, 특성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굴절 망원경을 구입하시는데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